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수업 교재는 114페이지 펴시면 돼요. 114페이지. 그 복습하고 예습 좀 하셨어요? 하셔야 돼요. 예, 처음부터 하려고 하니까 힘드시겠지만 이게 1년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고생한 만큼 반드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저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수업을 듣는 본인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단톡방을 통해서 예습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정리된 자료 같은 것들은 계속 게시를 할 거니까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셔가지고 예복습 꼭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수업했던 거 조금 더 정리를 하고 본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개념 잡기가 끝이 나고 11월 달부터는 이제 주요 품목 기초 이론을 들어가니까 11월 3일 날 2-1 과목 이제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그동안 우리가 수업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홍덕기 교수님이 파트별로 하나하나씩 또 다시 정리를 할 거예요. 지금 공부한 것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때 가서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2 과목은 이제 본격적으로 2-2 과목 체제로 그렇게 넘어갈 겁니다. 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 하고 있느냐니까 보험료 하고 있어요. 보험료. 자, 보험료는 이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알아내야 될 게 있죠. 이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거.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2-1 문제에서는 얘를 선제적으로 구해야 돼요. 얘를 구한 다음에 이제 요율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를 구하려면 기출문제들을 살펴보면 전부 다 얘를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2-2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2-1에서는 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을 구했으면 여기다가 뭐를 곱하더라? 보험료율을 곱하겠죠. 근데 이 요율은 지역별 기본요율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요율. 지역별 기본요율하고 여기에 개인별 할인 할증률 얘가 곱해져서 우리가 보험료율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있는 기본요율은 지역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기본요율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요율에 뭐가 곱해지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이름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보통계약이다라고 했다면 보통약관에 따라서 이 보험료는 이 곱해지는 이 기본요율이 주계약요율이 되는 거고 만약에 특약보험료다라고 했다면 이 기본요율에는 특약보험료율이 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료율 구성이 보통 우리가 보험료 하게 되면은 특별하게 구분을 하지 않으면 이 보험료의 이름이 영업보험료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업보험료는 용도에 따라서 굳이 구분을 한다고 하면 순보험료라는 거하고 플러스 부가보험료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얘 이름이 영업보험료가 되려면 이 요율에 기본 요율에 뭐가 붙어야 돼요? 영업 요율이 곱해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보통계약 주계약이다라고 한다면 보통약관 영업 요율이 곱해지면 얘가 보통약관 영업보험료가 되는 겁니다. 요는
이 요율에 무엇이 곱해지느냐에 따라서 이 보험료의 명칭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개인별 할인 할증률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 방제시설은 할증이에요, 할인이에요. 이거는 재해를 막아주는 거니까 할인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손해율에 따라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기타 요율이 또 붙어요. 기타 요율. 기타 요율이라고 하면은 뭐 할인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보장 방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추가되는 게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적과전 종합위험 같으면 이 기타 요율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니까 1 마이너스 한정보장 부보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암기 코드가 한부장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보험료들은 전부 다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기를 하실 때 보험료는 가, 요, 손, 방 이렇게 암기를 해요. 가요, 손방. 보험료는 가요, 손방이다 이렇게 외우시고 기타 요율은 보장 방식이나 품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보기로 하고 일단 우리가 보험료의 구성 부분을 살펴보면 이 보험료의 용도에 따라서 순보험료하고 부가보험료로 나뉘어지는데 이때 이 순보험료의 용도가 뭐라고 했어요? 얘는 이 보험료의 용도가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순보험료는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지급보험금의 재원이 되더라.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따서 현장에 가서 손해평가를 하면 손해평가 수당을 받는데 그 손해평가의 수당도 여기서 충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조사비. 그래서 요거는 순보험료의 용도가 이렇다. 시험 문제에서는 순보험료를 구하시오.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겠지만 지급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를 구하시오. 이렇게도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용도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라고 하면 이거는 NH가 보험회사가 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그래서 우리가 경영비로 사용이 되더라. 보험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데 충당되는 비용은 부가보험료에서 충당이 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보험료는 이 농작물 재해보험은 조금 정책보험이다 보니까 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주체가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 그 세 사람이 누구냐니까 일단은 이 순보험료를 납부하는 주체는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는 계약자 순보험료를 부담하는 부담자는 정부, 지자체, 계약자 이렇게 세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를 납부하는 주체는 얘는 정부가 전액 부담합니다. 정부가 전액 100% 부담을 해요. 그럼 시험에서 요구하는 거는 얘를 묻는 경우는 없어요. 얘는 전부 다 정부가 부담을 하는 거니까. 그럼 주로 시험에서 묻는 거는 뭐냐니까 요거
정부 부담료를 구하라. 정부 보조 보험료를 구하시오. 아니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구하시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보험료를 구해서 그 보험료에서 그 보험료를 부담하는 주체가 정부냐 계약자냐에 따라서 정부가 보조하는 보험료를 구하라. 그 다음에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구하라. 시험에서 요구하는 거는 요거를 많이 물어봐요. 요거. 자, 그러면 이 전체 중에 얘는 부가보험료는 정부가 100%를 부담하는데 순보험료는 정부가 100% 부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얼마만큼 정부가 보조를 하는가 살펴보니까 농작물의 경우 가축도 있기 때문에 농작물의 경우에는 기본이 50%예요. 기본이 순보험료의 몇 퍼센트를 부담한다? 50%. 기본이. 기본을 제외하면 누가 있느냐니까 예외가 있겠죠. 그 예외 사항이 누구냐니까 우리가 이제 전략 품목이라 그래서 재배 면적이 가장 넓고 그다음에 식량 자원 중에서도 벼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과수사종의 경우와 과수사종의 경우하고 그다음에 벼의 경우에는 100%, 50%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또는 보장 수준에 따라서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이 달라지더라는 거지. 자, 그러면 정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사과, 배, 단감, 떫은 감과 벼를 제외하면 전부 다 몇 프로라고요? 50%. 그 다음에 과수사종과 벼는 무엇에 따라 정부가 지원해주는 비율이 달라진다 했냐면 자기 부담 비율. 자기가 부담하는 비율. 보험금도 전액 회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계약자가 일부 부담하고 그다음에 대다수의 부분을 보험회사가 부담을 하겠죠. 그죠? 그럼 계약자가 부담할 수 있는 비율은 현재 5가지 유형이 기본 유형이에요. 반드시 5가지는 아닙니다. 5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5가지 형태가 뭐냐니까 10%형. 자기 부담 비율이 10%형. 그 다음에는 15%형. 그 다음에는 20%형, 30%형, 40%형. 이렇게 5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과수사종하고 벼는. 대다수가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럼 자기 부담 비율의 반대 표현이 뭐냐니까 보장 수준이라고 불러요. 보장 수준. 자기 부담 비율과 보장 수준을 더하면 100%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100% 중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10%면 회사가 부담하는 비율은 몇 프로예요? 90%가 되겠죠. 이때 회사가 부담하는 비율을 뭐라 부른다? 보장 수준이라고 불러요. 그럼 두 개를 합치면 몇 프로가 돼야 돼? 100%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얘는 회사가 보장하는 거는 90%, 얘는 85%, 얘는 80%, 70%, 60%예요. 그죠? 그러면 과수사종의 경우에 자기 부담 비율이 10%일 때 정부가 지원해주는 비율은 몇 프로가 되느냐 하니까 얘는 33% 정부가 지원해줘요. 무엇에? 보험료 전체가 아니라 영업보험료 전체가 아니라 순보험료의 33%를 누가?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는 38%를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20%형은 50%를 지원하고 30%는 60%, 40%도 60% 이렇게 지원해요. 벼도 똑같으면 좋겠는데 달라요. 지금 현재 24년 이론서 기준으로는 여기에 몇 프로가 돼 있냐니까 41%가 돼 있고 여기에 44%, 50%, 55%, 6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25년도에는 벼가 변경이 생겨요. 그래서 41%형은 없어지고 44%형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부담 15% 같은 경우는 사과배나 단감떫은감이 똑같이 38%로 변경이 될 것이고 33%는 얘는 35%로 변경이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벼의 경우에는 25년도 기준인 35%, 38% 요거를 암기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정부 보조 보험료를 구하시오 하게 되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정부 보조 보험료를 구할 거냐면 첫째, 순보험료를 찾아야 돼요. 순보험료. 보험료 중에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하고 이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가 이제 구해지고 나면 이 순보험료에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비율을 찾아야 될 거니까 문제의 조건에서는 뭐를 찾아야 된다? 자기 부담 비율로 주어질 수도 있고 보장 수준으로도 주어질 수 있어요. 얘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품목이 과수사종이냐 벼냐 아니면 과수사종과 벼가 아니냐에 따라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비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게 1차원 형태의 문제입니다. 1차원. 그럼 여기서 약간 변형을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뭐냐니까 자기 부담 비율에 가입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담 비율을 1차원적으로 10% 주면은 품목에 따라서 이 비율을 암기하고 있으면 바로 찾을 수가 있는데 자기 부담 비율을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고 최소 자기 부담 비율로 할 것. 최소 자기 부담 비율로 할 것라고 했다면 이 자기 부담 비율의 가입 조건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그 가입 조건에 맞는 자기 부담 비율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번 시험에 10회 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최상의 난이도였다라고 보시면 돼.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었어. 자, 그러면 이제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이 자기 부담 비율의 가입 조건을 살펴보면 이 10%형의 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과수 4종의 경우 3년 연속 보험에 가입을 하고 3년간 누적 손해율이 몇 퍼센트 하냐니까 얘는 100% 미만일 때 10%형에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손해율이 100%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과수사종만 그래요. 과수사종만. 과수사종이 아닌 경우에는 요 비율이 몇 프로로 바뀌어야 되냐니까 120% 미만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면 벼도 똑같이 3년 연속 보험에 가입을 하고 3년간 누적 손해율이 얘는 100%가 아니고 몇 퍼센트라고 120% 미만일 때 어디에 가입을 할 수 있다고요? 자기 부담 비율 10%, 보장 수준 90%에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암기 코드가 얘는 3, 3, 100이다. 나머지는 3, 3, 120이다. 이렇게 체크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15%형에 가입을 해요. 15%형에. 15%형에 가입할 수 있는 거는 얘는 2년 연속 보험에 가입을 하고 2년간 누적 손해율이 사과배 단감떫은감 과수사종은 몇 퍼센트? 100% 미만. 나머지는 몇 퍼센트? 120% 미만이에요. 3300이냐 2200이냐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손해율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어요. 손해율. 손해를 얼마나 받느냐. 여기에서 이 손해를 얼마나 받느냐의 주체는 계약자예요? 아니면은 보험자예요?
이 보험료를 구성하는 거니까 당연히 보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손해가 얼마만큼 났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율은 납부한 보험료 대비 보험금을 얼마만큼 지급을 했느냐, 여기에 따른 거를 우리가 손해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분자값에 들어가는 거는 계약자가 수령한 보험금의 합계. 그 다음에 분모가 기준은 뭐냐니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가 되는데 보험금의 지급 재원,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그 재원이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보험료 중에서도 순보험료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것은 그냥 보험료가 아니라 지급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인 순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입한 순보험료의 합계예요. 순보험료의 합계. 그래서 계약자가 납입한 순보험료 대비 계약자가 얼마만큼 보험금을 받아갔느냐, 이거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손해율이라고 부른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합계가 돼 있으니까 얘는 1년간 보험금이 아니겠네요. 그죠? 얘도 1년간 보험료가 아니네요. 그래서 이 평가 기간이라고 있는데, 평가 기간, 그게 이 손해율을 산출하는데 이 평가 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그래서 보통 보면 5년간 수령한 보험금의 합계, 5년간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평가 기간 5년으로 봤을 때 이 손해율은 최대 할인이 있을 수 있고, 최대 할인, 그게 몇 프로라 그랬어요? 최대 5년 동안 평가를 했을 때 할인받을 수 있는 게 마이너스 30%라고 했죠. 손해율이 30% 미만이고 평가 기간이 5년일 때 최대로 할인받을 수 있는 게 마이너스 30%라고 했잖아요. 그죠? 반대로 최대로 할증할 수 있는 요율이 얼마냐니까 얘는 플러스 50%예요. 이게 마이너스 30%에 해당되는 조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평가 기간이 몇 년이고, 평가 기간이 5년이고, 손해율이 몇 퍼센트 미만일 때, 30% 미만일 때, 이 손해율, 아까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 했을 때 최대로 할인받을 수 있는 건 마이너스 30%. 최대로 할증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라고 했냐니까 평가 기간 5년에 이때 손해율이 몇 퍼센트? 500% 이상일 때는 최대로 할증할 수 있는 게 50%. 그 다음에 할인과 할증이 없는 구간이 있다라고 했어요. 할인과 할증이 없는 구간. 그거는 손해율이 몇 퍼센트 미만일 때? 손해율이 80% 미만이고 80% 이상 120% 미만일 때는 평가 기간에 상관없이, 평가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상관없이 손해율이 80에서 120% 미만이면 할인 할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1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된다는 거예요. 0. 자, 그래서 이 손해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느냐니까 자기 부담 비율을 가입할 때의 기준이 되더라. 그럼 10%, 15%를 제외하면 종류가 뭐 있어요? 20%형 있고 30%형 있고 40%형이 있어요. 얘는 가입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가장 많이 선호하는 자기 부담 비율이 몇 %일까요? 20%에 가장 많이 가입을 해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최소 자기 부담 비율로 할 것이라고 조건을 줬다면 반대로 최대 보장 수준으로 할 것이라고 조건을 줬다면 10%형인지 15%형인지 20%형인지 이 세 개 중에 하나이겠죠. 그죠? 그럼 이 세 개에 해당되는 가입 조건을 보고 얘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어야 되냐니까 손해율이라는 것을 산출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손해율을 산출하는 방법은 5년간 수령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의 합계를 3년간 누적 3년간 순보험료의 합계로 나누었을 때 그 금액이 사갑의 단감 뜰분감일 때는 100% 미만인가를 봐야 돼요. 15%형에 가입을 할 때는 평가 기간이 몇 년이에요? 2년으로 해서 손해율이 100% 미만인가를 봐야 되고 사갑의 단감 뜰분감이 아닐 때는 이때 기준이 몇 %가 돼야 된다고? 손해율이 120% 미만인가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평가 기간이 3년인데 3년 연속 보험에 가입을 하고 3년간 적과 전 누적 손해율이 100% 미만. 여기일 때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가입할 수 있는 보장 수준이 있어요. 보장 수준 또는 보장 비율. 자,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적과전 종합비용이라고 하는 상품은 적과를 기준으로 해서 적과 이전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착과감소 보험금이라고 하고 적과 종료 이후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과실손해보험금이라고 하는데 이 착과감소 보험금에 착과감소 보험금 자, 이 착과감소 보험금은 적과 전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죠. 그럼 적과 전이라고 하면 아직 뭐라 그러냐면은 완전하게 우리가 이제 그 과실을 완숙한 형태가 아닌 수확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이제 키울 과실들의 기준이 되는 게 적과거든요. 그러니까 적과 이전이라고 하면은 100% 상품성을 띈 게 아니에요. 적과가 끝나고 나서 이제 과실을 키워야 완전한 상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과 전이라고 하면 이때 투입된 생산비는 100% 투입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착과감소 보험금은 100%를 안 줘요. 과거에는 최대 80%까지만 줬어요. 착과감소 보험금이. 근데 지금은 이 착과감소 보험금은 공식이 착, 미, 자, 가, 보가 있는데 이게 보장 수준이에요. 보장 수준. 과거에는 얘가 보장 수준이 단일 비율로 80%였는데 지금 현재의 기준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을 할 수 있어요. 50%형하고 70%형에 가입을 할 수 있어요. 50% 또는 70%. 그럼 계약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가입을 하고 싶어요? 더 많이 받는 여기에 가입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여기에 가입을 하려면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뭐냐니까 3년 연속 보험에 가입을 하고 3년 동안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적과적 누적 손해율입니다. 적과전 누적 손해율. 그럼 적과전 누적 손해율이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 손해율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금의 합계를 순보험료의 합계로 나누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이 보험금은 착과감소 보험금을 뜻하는 겁니다. 왜? 이 착과감소 보험금이 언제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적과전 손해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자기 부담 비율은 이게 보험금이 차가 감소 보험금이든 과실손해 보험금이든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있는 이 보장 수준을 선택을 할 때는 요 보험금에만 적용되는 거잖아요. 차가 감소 보험금에만 보장 수준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이 보험금 합계에는 과실손해보험금은 해당이 없고 무엇에 한해서 차가 감소 보험금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손해율을 구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과실손해보험금은 해당이 되지 않고 차가 감소 보험금에만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느냐니까 2년짜리 중에 평가기간 2년짜리 중에 나중에 뭐 배우겠지만 생산비 보장 방식이라고 있어요. 그 생산비 보장 방식 중에 고추와 브로콜리라는 품목이 있는데 고추와 브로콜리 품목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 비율이 10% 20%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3%형하고 5%형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자기 부담 비율이니까 어디에 가입을 하고 싶어요? 3%에 가입을 하고 싶어요? 5%에 가입을 하고 싶어요? 내가 부담하는 거니까 내가 부담하는 게 적어야 좋겠죠. 3%형에 가입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 3%형에 가입을 할 때는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입 조건이 필요로 한데 그게 평가 기간이 몇 년이라고 2년 연속 보험에 가입을 하고 2년간의 손해율이 100%가 아니라 과수사종이 아니니까 얘는 몇 %가 되냐니까 120%가 됩니다. 120% 미만. 조금 복잡하지만 평가 기간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게 평가 기간이 5년짜리냐 평가 기간이 3년짜리냐 평가 기간이 2년짜리냐 손해율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평가 기간이 5년 들어가는 거, 3년 들어가는 거, 2년 들어가는 거를 정리를 해 두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5년짜리에 들어가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을 산출할 때 이게 뭐였어요? 5년의 평가 기간으로 했었죠. 그죠? 그 5년 동안의 평가 기간을 거쳐서 할인 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할증 되는 게 있었고 할인도 안 되고 할증도 안 되는 게 있었잖아요. 그 할인될 때가 최대 할인율이 마이너스 30%, 최대로 할증되는 게 플러스 50%, 할인도 없고 할증도 없는 구간이 80% 이상 120% 미만이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30%에 해당되는 게 평가 기간이 최대 몇 년이었어요? 5년. 손해율이 30% 미만이고 평가 기간이 5년일 때 최대로 할인받을 수 있는 게 몇 프로다?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얘는 평가 기간이 5년이고 손해율이 500% 이상일 때 최대로 할증받을 수 있는 게 플러스 50%. 얘는 평가 기간은 무관하지요.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평가 기간에 상관없이 산출된 손해율이 80% 이상 120% 미만이면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은 0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가 기간이 3년짜리인 거 자기 부담 비율 몇 프로짜리? 10%형이 있었죠. 자기 부담 비율 10%형. 요거는 손해율이 100% 미만인 게 있고 120% 미만인 게 있는데 사과배 단감들분감은 몇 % 미만? 100% 미만. 나머지는 전부 다 120% 미만. 그 다음에 차가 감소 보험금의 보장 수준 50%형이냐 70%형이냐 할 때 70%형에 가입할 때의 조건. 그 다음에 2년짜리는 자기 부담 비율 몇 %? 15%. 얘는 사과배 단감들분감은 100% 미만. 나머지는 전부 다 120% 미만. 생산비 보장 방식의 고추와 브로콜리 자기 부담 비율 중
3%형에 가입을 할 때는 얘는 120% 미만이죠. 그래서 평가 기간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달라지더라는 거. 요거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뭐냐니까 정리를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보험료죠. 보험료의 구성은 용도에 따라서 이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순보험료를 책임지고 있는 주체가 정부, 지자체, 계약자인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이 정부가 보조해주는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가를 알고 싶을 경우 알아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니까 대다수의 품목은 농작물에 한해서 순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을 하는데 품목이 과수사종이냐 벼인 경우에는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때 자기부담 비율의 종류는 5가지가 있고 자기부담 비율의 반대가 보장 수준이며 자기부담 비율과 보장 수준을 합쳤을 때는 100%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자기부담 비율이 주어지지 않고 최소 자기부담 비율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계약자가 가입할 수 있는 자기부담 비율이 10%냐 15%냐 20%냐를 판단하는 건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가입 기준이 있는데 10%형에서는 100% 미만 과수 사정에 한해서 그러면 얘는 뭐가 바뀌어야 돼요? 120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15%에 가입할 때는 100% 미만 별하면 120% 미만이 돼야 된다.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흐름을 알고 있어야 10회 문제의 정부 보조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출문제 프린트물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9페이지. 프린트물 9페이지. 이게 10회 기출이에요. 10회 기출. 자, 문제를 한번 쭉 훑어볼게요. 적과 전 종합위험 떫은감 상품에 관한 내용이다. 품목이 떫은감이에요.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주어진 문제의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계약사항을 보니까 과실손해보장 가로 열고 5종 한정 특약 미가입이라고 돼 있어요. 평년 착과량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어요? 가입 수확량 15,000kg. 가입 일자는 24년 2월 7일이고 가입 주수가 300주. 평균 과중이 160g. 가입 가격이 1,200원. 자, 요율이 나와 있네요. 보통 약관 영업요율이 몇 %예요? 11%고 순보험료율이 몇 %예요? 10%. 지자체의 보험 지원 비율이 순보험료의 30%. 부가보험료는 순보험료의 10%. 보장 수준이 나와 있는데 보장 수준은 가입 가능한 최대 수준. 보장 수준은 가입 가능한 최대 수준. 그 다음에 자기 부담 비율은 가입 가능한 최소 수준이라고 되어 있네요. 최소 수준. 방지시설 할인율이 몇 %? 20%가 되어 있고 할인 할증률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과수원의 할인 할증률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보험료의 구성에 있어서 할인 할증률은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은 없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조사 사항을 보니까 조사 일자가 24년 8월 2일이고 넉아웃 착과수가 37,500개. 제 내용은 냉해와 호우 보상하는 제로. 미보상 감수량이 450kg고 보험료 및 보험금의 지급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니까 정부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 비율 해가지고 외워야 될 걸 표로 조건으로 제시를 했어요. 자, 물음 1 뭐라고 되어 있나요? 물음 1 정부 보조 보험료의 계산식과 값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부 보조 보험료. 자, 정부가 보조해주는 보험료는 순보험료도 있고 부가보험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 보조 보험료는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입니다. 그럼 부가보험료는 몇 %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부가보험료는 구하기만 하면 그 값을 그대로 쓰면 되네요. 순보험료는 몇 %를 지원한다 그랬어요? 농작물은 기본은 몇 %? 50%인데 그게 보장 방식이나 품목에 따라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사과, 배냐, 벼냐, 아니면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벼를 제외한 품목이냐에 따라서 순보험료에 곱해지는 일정 비율이 달라지겠죠. 달라지겠죠. 요거를 구해내는 게 핵심이라고, 이 문제에서는. 자, 그러면 정부 보조 보험료를 구하려면 우리가 배운 거대로 보험료는 뭐에다 뭐를 곱해야 돼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요율을 곱해야 되겠죠. 자, 이때 요율은 지역별 기본 요율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증률 1 마이너스 방제시설 할인율 1 마이너스 한부장이라고 했잖아. 저가전 종합비용은 보험료 산출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험료 산출식이. 그죠? 이게 주계약이겠죠? 특약은 나무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조건에서 얘를 보험료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영업보험료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구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정부보조보험료니까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각각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요율에 얘 이름이 순보험료가 되려면 이 요율에 뭐가 곱해져야 돼요? 순보험료율이 곱해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서 순보험료율은 몇 %라고 했냐니까 얘가 10%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과수원의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은 없다라고 했고, 방제시설 할인율이 몇 %라고 했어요? 20%가 주어졌고, 한정부장, 부보장이라고 하는 한정보장이나 부보장에 해당되는 요일은 없죠. 가입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이 한정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적과전 종합위험은 적과전에 가입할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모두를 보장하는 종합위험으로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자연재해 중에서 5가지 종류가 뭐가 있었어요? 태, 우, 지, 집, 화. 5가지에 한해서만 보장하는 한정보장, 5종 한정보장에 가입할 수 있죠. 위험의 범위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할인받겠죠. 그래서 얘는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할인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보면 5종 한정 특약은 미가입이라고 돼 있잖아요. 5종 한정 특약은 미가입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할인을 못 받아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부장이라고 돼 있는 거는 부보장입니다. 부보장이라는 말은 얘가 안일 부자니까 보장을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죠? 부보장의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일소 부보장하고 가을동상의 부보장이 있는데 여기에 가입을 하면 할인을 해줘요. 근데 여기는 부보장 특약에 가입을 했다라는 조건이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된다고?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해야 되겠네요.
보험 가입 금액을. 그럼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구했느냐? 기억나시죠? 적과전 종합비용은 가입 수확량에다가 가입 수확량에다가 킬로그램당 얼마 하는 가입 가격. 그러면 적과전 종합비용의 가입 수확량은 평년 착과량의 몇 퍼센트를? 100%. 그러니까 얘는 평착 이꼴 가입 수확량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평년 착과량 또는 가입 수확량이 몇 킬로라고 돼 있어요? 15,000kg. 15,000kg. 곱하기 가입 가격이 얼마예요? 1,600원 맞죠? 1,200원? 1,2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본가입 금액 구할 수 있네요. 본가입 금액. 자, 계산기 눌러보세요. 15,000 곱하기 1,200원 하니까 얼마 나와요? 1,800만 원. 1,800만 원. 본가입 금액은 1,800만 원이네요. 1,800만 원. 그럼 여기서 1,800만 원에 순보험료율이 10%라고 했으니까 180만 원. 180만 원에 마이너스 20%니까 80%네요. 180만 원에 80%면 144만 원. 됐나요? 자, 그러면 순보험료가 구해졌죠? 순보험료가 얼마가 됐다고? 144만 원이 순보험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순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보험료의 일정 비율. 그죠? 그럼 이 일정 비율을 곱해주기 위해서는 이게 품목이 사과배, 단감, 떫은감이니까 자기 부담 비율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자기 부담 비율이 조건으로 주어지지 않고 최소 자기 부담 비율 조건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 자기 부담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10%가 되거나 10%가 되거나 15%가 되거나 20%가 되거나 그 세 개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하나하나를 체크를 해봐야 돼. 하나하나씩을. 자, 그러면 내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게 10%형의 가입을 할 수 있다면 얘는 키워드가 100% 미만이죠. 100% 미만. 그죠? 3년간 연속보험에 가입을 하고 3년간 누적 손해율이 몇 퍼센트? 100% 미만인가를 체크해 봐야 된다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3년 동안 수령한 보험금 얘를 알아보려면 손해율을 체크를 해야 되니까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의 합계. 보험금 합계. 자, 그러면 문제의 지문에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의 합계는 얼마냐 하니까 수령한 보험금의 합계가 얼마냐 하니까 단위가 1,000원이니까 3년이면 23년, 22년, 21년 이 3개년 동안 받은 보험금을 더해야 되겠죠. 300만 원하고 180만 원하고 150만 원이네요. 맞습니까? 21년도에 착과감소 보험금 300만 원 받았고 22년도에 180만 원 착과감소 보험금 받았고 23년도에 150만 원의 과실손해 보험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 더하니까 630만 원이 됐겠죠. 지금 3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 플러스 180만 원 플러스 150만 원을 받았으니까 400, 500, 630만 원을 받은 거예요. 630만 원. 그러면 3년간 납입한 순보험료, 영업보험료 아니죠? 순보험료의 합계를 구해보면 되겠네요. 순보험료의 합계를.
그러면 3년간 납입한 순보험료는 157만 5천 원, 157만 5천 원 플러스 그 다음에 175만 5천 원 플러스 그 다음에 162만 원. 자, 이거를 전부 다 더했더니 얼마 나와요? 495만 원. 495만 원 맞나요? 자, 그럼 여기 봅니다. 뭐 얘는 계산해보나 안 해보나 분모가 작지요. 분모가 작다는 말은 1을 초과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100% 미만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10%형에 가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제 15%형으로 가봐야 돼요. 15%형. 15%형은 100% 미만이죠. 2년간 연속보험에 가입을 하고 2년간 누적 손해율이 100% 미만인 것을 봐야 된다고. 자, 그러면 2년간 보험금의 합계는 얘 보면 되겠네요. 얘 보면 180만 원하고 얘하고 얘 보면 되겠네요. 그죠? 330만 원이네요. 보험금은 330만 원. 순보험료 합계 2년 동안의 순보험료는 175만 5천 원하고 162만 원이니까 얘는 337만 5천 원. 337만 5천 원. 분모가 크지요? 분자보다 분모가 크지요? 1이 돼요, 안 돼요? 1이 안 돼요. 100% 미만이네. 대충 보면 한 90한 7%? 그 정도 나옵니다. 따라서 어디에 가입을 할 수 있다? 15%형에 가입을 할 수 있네. 그럼 15%에 가입을 했을 때 사과배의 경우에는 우리가 33%, 38%, 50%, 60%, 60% 사과배 단감떨분감은 10%부터 40%까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벼의 경우에는 얘가 몇 프로였어요? 35, 38, 50, 55, 60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에 가입을 할 수 있어요? 15%형이면 얘가 10%, 15%, 20%, 30%, 40%니까 당연히 여기에 가입을 할 수 있네요. 38%에 가입을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구한 게 순보험료가 144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계산해서 구한 게. 자, 여기에 순보험료의 일정 비율인데 일정 비율의 몇 퍼센트를 곱하라고? 38%를 곱해야 되겠죠? 왜? 자기 부담 비율이 15%형이니까. 왜 자기 부담 비율이 15%형이었어요?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의 합계가 2년간 납입한 순보험료보다 100% 미만이니까 15%형에 가입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순보험료 144만 원에 몇 퍼센트? 38%를 곱하고 그럼 부가보험료 구하면 되겠죠. 부가보험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니까 부가보험료는 부가보험료는 순보험료의 몇 퍼센트라고 했어요? 10%라고 했으니까 순보험료가 144만 원이면 부가보험료는 14만 4천 원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계산 떨어지겠죠. 144만 원 곱하기 38% 플러스 14만 4천 원을 했더니 정부 보조 보험료는 얼마가 나왔냐니까 69만 1,200원이 나왔다. 69만 1,200원이 나왔다. 이게 정부 보조 보험료를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최상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더 이상의 문제의 변형이 없을 정도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낸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모든 거를 조건을 다 줘서 최종의 값을 구해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이상의 정부 보조 보험료를 구하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가장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앞으로의 정부 보조 보험료는 어떤 유형의 문제라 하더라도 다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